안녕하십니까. 복지상식 두 번째 시간입니다. 나와 가족의 건강을 위한 국민건강보험입니다. 우리가 국민건강보험 그러면 흔히 의료보험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국민의 질병 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과 출산 사망 및 건강 증진에 대해서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 보건의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상당히 좀 딱딱해 보이는데요. 쉽게 말해서 그냥 아팠을 때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또 약국에 가서 약도 타고 이제 하는 이런 제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건강보험의 적용 대상자는 누구냐? 그냥 건강보험의 적용 대상자는 모든 국민이 건강보험 적용 대상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만 국민 중에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매우 어려운 사람을 우리가 흔히 의료급여 수급자라고 지정을 하는데 대체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이면서 부양 의무자가 없거나 부양 의무자가 있더라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대체로 인구의 약 한 3% 내외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구의 97% 거의 모든 국민은 국민 건강보험에 적용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 건강보험을 여러분들이 이제 잘 활용을 하셔야 되는데 국민 건강보험의 이제 적용 대상자는 흔히 이제 당연 가입자 대부분이 당연 가입자입니다. 그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로 이렇게 나뉘게 되는데요. 직장 가입자는 우리가 흔히 직장에서 가입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역 가입자는 대개 농어민과 도시 자영자로 이렇게 구분해서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가 보험료를 내서 가입을 받기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냥 가족이기 때문에 적용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과거에는 국민 중에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서 병원에 가면 건강보험증 내주세요 이렇게 했지만 요즘은 거의 대부분의 국민이 건강보험에 적용받고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면 이 병원에 오신 적이 있습니까? 그럼 오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름이나 전화번호 같은 것을 물어봐 가지고 바로 차트를 찾거나 만약에 없으면 처음 오셨습니까? 해서 처음 왔다 그러면 대개 주민등록번호를 물어보거나 이래서 대개 등록하고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쉽게 말해서 국민건강보험은 모든 국민이 국민건강보험의 적용 대상자다. 단 의료급여 적용 대상자를 제외하고는 다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건강보험에서는 뭘 타먹을 수 있느냐? 여러분들이 이런 복지제도를 공부할 때에는 어떨 때 얼마만큼 탈 수 있는지 이걸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급여의 핵심이 요양급여, 건강검진, 요양비, 또 장애인 포장구 급여비, 임신, 출산, 진료비 이런 것들이 이제 건강보험에서 주는 것입니다. 가지수가 많으니까 정말 많이 주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냥 지금 건강보험에서 처리되는 대부분의 것이 요양급여입니다. 그리고 이제 건강검진 일부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둬야 될 것이 핵심이 요양급여다. 그럼 요양급여라는 게 뭐냐? 그냥 국민들이 아팠을 때 병원이나 한방병원이나 치과병원이나 혹은 또 약국이나 이런 데 가는 것이 다 요양급여입니다.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건강보험이고 건강보험은 우리가 흔히 의료보험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의료보험으로 가는 병원으로 가는 것이 의료급여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아닙니다. 의료보험, 건강보험으로 가는 것은 요양급여. 그러면 아니 요양보험으로 가는 것은 이미 요양급여 아니에요? 그것은 요양보험에서 가는 것은 시설급여나 재가급여라고 또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명칭을 정확하게 아셔서 요양급여라는 게 뭐냐? 병원에 가서 진찰 받고 처방 받고 예를 들면 주사도 맞고 하는 모든 것이 다 요양급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요양급여는 흔히 외래냐 아니면 입원이냐에 따라서 급여 내용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냐면 외래의 경우에는 병원의 급에 따라서 요율이 달라지고 입원의 경우에는 그냥 고정해서 20%입니다. 쉽게 말해서 본인 부담금이 이제 의원일 경우에는 진료비의 30%, 병원일 경우에는 40%, 종합병원일 경우는 50%, 그리고 우리가 흔히 상급 종합병원이라고 부르는데 주로 이제 이게 뭡니까? 대학병원들이 이런 경우에는 사실상 거의 60% 정도를 본인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감기 정도 가벼운 질병으로 큰 병원에 갈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큰 병원으로 갈수록 본인 부담의 비율이 높아지고 또 같은 예를 들어서 진료 행위라 하더라도 그것을 만약에 의원에서 했으면 만약에 10,000원을 받는다면 병원에서 하면 11,000원을 받는다든지 종합병원에서 가면 12,000원을 받는다든지 하는 식으로 수가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큰 병원으로 갈수록 수가가 높아지고 그리고 본인 부담 비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굳이 작은 질병으로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에 갈 필요가 없다. 이걸 저는 좀 강조하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정말 입원이 필요한 큰 질병일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좀 신뢰할 만한 병원을 찾아서 입원하는 게 좋다. 왜냐하면 본인 부담률이 20%라는 점에서는 동일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 진짜 좋아진 것이 2018년부터 흔히 대학병원에서 많이 있었던 특진이 사라졌습니다. 한때는 우리가 특진이라고 불렀고 얼마 전까지는 선택진료라고 했었는데 말이 선택진료이지 사실상 뭐 종합병원에 가면 특히 대학병원에 가면 뭐 전문 의사의 진료를 받으려면은 선택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대체로 뭐 처음 진단을 받으면 이거 우리 교수님 좀 보셔야 되는데요 하면서 교수님은 화요일 날 오후나 목요일 날 오전만 나오십니다. 그런데 언제 시간이 있으셔요? 그래서 목요일 날 오전에 시간이 있는데요. 그러면 여기에 쓰시기 바랍니다. 해서 이제 목요일 날 오후에 예약을 해놓으면 말이 예약이지 그 밑에 보면 이 진료는 선택 진료이므로 이렇게 본인 부담이 높아질 수 있다 하는 내용이 쓰여져 있고 그것을 사인을 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게 좀 부담이 되고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제 선택 진료를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이게 이제 아마도 이제 종합병원의 입장에서는 좀 부담이 되기는 하죠. 경제적으로 과거에는 수입이 됐던 것이. 그런데 사실은 많은 병원에서 환자들이 이제 큰 병원으로 몰리는 경향이 있죠. 왜냐하면 특진 제도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자신의 입맛에 맞는 병원을 골라서 가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 가급적이면 작은 질병으로 큰 병원에 갈 필요는 없다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제가 이제 이 건강보험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이 저는 건강검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검진을 굉장히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해요. 특히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뭐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 받으라고 하면 뭐 안 받는 사람도 많습니다. 생산직의 경우에는 1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죠. 그래서 이제 제가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왜 건강검진을 안 받습니까? 암시랑도 안 해서 건강검진을 안 받았는데요. 이런 식이에요. 그런데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암시랑도 안 할 때 가서 건강검진을 받으면 공짜입니다. 그런데 이상이 있어서 건강검진을 받으러 가면 대개 건강검진은 보험 처리가 안 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자기 부담이에요. 그러면 국가에서 2년에 한 번씩 받으라고 할 때 받으면 될 일을 안 받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병을 키워서 자기에게 이상이 생겼을 때 가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좀 불합리하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직장인들이나 또 40세 이상의 가족들은 무조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공짜라고 생각하고 너무 무시하지 말고 건강검진을 잘 받는 게 좋다. 두 번째, 건강검진을 받으러 갈 때에는 암검진도 해주세요 라는 말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 따라서 해보세요. 암검진도 해주세요. 왜 그러느냐?
이른바 5대암 검진이라는 것을 할 수 있는데 5대암 검진의 경우에는 여성의 경우에는 5가지고 남성의 경우는 3가지입니다만 대부분 무료로 하거나 아무리 본인 부담금이 많아야 10%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자궁경부암이라든지 아니면 대장암 같은 경우에는 공짜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암의 경우에도 건강보험료가 좀 낮은 사람들은 공짜이고 건강보험료를 좀 많이 낸 사람도 본인 부담금이 10%밖에 안 돼요. 그러면 쉽게 말해서 2, 3만 원만 내도 암 검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때 건강검진을 할 때 만약에 암이 나오면 나중에 암 치료비에 보태서라고 또 20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제도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본인에게 이상이 생겨서 암 검진을 받으면 또 검사비의 대부분이 본인 부담입니다. 그래서 제가 또 이제 물어봤습니다. 왜 암 검진을 안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많은 사람이 암이 나와볼까 봐서 그랬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암 검진을 하되 암이 나오면 불행중 다행으로 빨리 치료를 해야지 내버려 뒀다가 암을 키워가지고 가는 것은 불합리한 거 아니겠어요? 실제로 여성들이 많이 걸리는 자궁경부암하고 유감암의 경우에는 매우 천천히 진행되는 질병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5년 이렇게 그 이상씩도 걸리는 질병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2년에 한 번씩 하는 건강검진 때 자궁경부암이나 유방암 검사를 꾸준히 했다면 연기나 혹은 일기 때 발견해서 쉽게 치료할 수 있는 질병을 이제 많이 키워가지고 가게 되면 수술도 복잡해지고 또 생존율도 낮아지는 거죠. 그러면 자궁경부암은 몇 살 때부터 할 수 있느냐? 많은 사람들이 한 40살 때나 혹은 30살 때 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거 옛날 이야기예요. 지금은 20살 이상이면 누구나 여성은 자궁경부암을 공짜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사실들을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암 검진을 받으시고 특히 건강 검진을 일단 받으시고 건강 검진을 받으러 갈 때 자, 암 검사도 해주세요. 암 검사도 해주세요라고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렇게 대장암 검사의 경우에는 집에서 미리 이렇게 깨끗한 비닐 같은 데에다가 변을 좀 받아서 가면 바로 이제 이렇게 변 검사를 먼저 하고 뭔가 이상이 있을 때 정밀 검사를 하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변을 이렇게 받아가는 것도 꼭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가급적이면 그 지역의 큰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받는 것을 권장해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나이가 드신 분들이 병원에 가게 되는 대개 사유가 크게 2가지입니다. 하나는 응급 상황이라는 것이 흔히 심혈관 계통으로 이렇게 사고가 나거나 아니면 이렇게 자동차 사고와 같은 이런 큰 사고로 병원에 응급에 실려가기가 쉬운데 이제 어떤 그런 큰 병원에 갔을 때 본인의 건강검진 기록이 누적되어 있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 간에는 치료할 때 상당히 다를 수 있다 이거예요. 대개 노인들이 하고 있는 많은 노인들이 고혈압이나 당뇨나 이런 것으로 고생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심혈관 계통으로 사고가 났다. 쉽게 말해서 뇌출혈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 광주 경우 만약에 전남대학교 병원으로 갔는데 과거에 50세 때, 60세 때, 65세 때, 70세 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중간중간에 그 사람이 건강검진을 한 기록이 있다라면 훨씬 더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건강검진을 잘 활용하는 것이 건강보험에 이용해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국가에서는 생애 전환기 건강진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으니까 가급적 이런 건강검진을 할 때에는 큰 병원에서 하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싶고 또한 이렇게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은 흔히 암이라든지 이런 혈압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흔히 가족력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가급적이면 큰 병원에서 하는 게 좋다. 그리고
건강검진도 이렇게 병원을 하나 정해놓고 한 병원에서 꾸준히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제 최근 들어서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굉장히 강화가 됐습니다. 무엇이 강화가 됐느냐? 우선 15세 이하 아동의 병원 입원비 본인 부담금이 20%에서 5%로 낮춰졌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15세 이하 아동의 병원비가 만약에 과거에 한 500만 원 정도 나왔다. 그러면 입원비는 20%가 본인 부담이니까 500만 원 20%는 100만 원이죠. 100만 원을 냈어야 해요. 그런데 지금은 그것이 5%로 낮춰졌습니다. 그러면 입원비가 500만 원인데 총 500만 원인데 본인 부담금이 5%니까 25만 원만 내도 되는 세상이 됐습니다. 이것도 문재인 정부에서 시도한 거죠. 사실은 저는 그 어린이 병원비 무상화 운동을 꽤 오랫동안 해왔었는데 무상화 운동을 하면서도 이게 국가가 쉽게 받아줄 수 있을까 이렇게 내심 걱정을 하면서 운동을 했는데 대통령 한 명 잘 뽑아 놓으니까 이렇게 이제 보장성이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동은 부모가 낳지만 아이는 부모가 낳지만 키우는 것은 국가와 사회가 함께 하겠다. 이제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또 하나 노인들의 경우에 특히 이렇게 고혈압이라든지 당뇨와 같은 이런 그 질병이 있거나 또 노인들은 크고 작은 질병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성 질환의 경우에는 굳이 큰 병원에 가시지 말고 동네에 있는 의원을 정해놔서 그 의원을 단골병원으로 정해놓고 이용하시면 또 본인 부담금을 30%에서 20%로 낮춰주는 제도가 있고 또 소액 진료의 경우에는 이렇게 정액제로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15,000원 이하만 이제 일률적으로 이렇게 1,500원을 부과를 했는데 이제는 15,000원 이상이고 또 2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0%만 부담하면 되고 또 2만 원을 초과하고 2만 5천 원 미만 이하이면 이제 본인 부담금이 2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어르신들의 경우 본인이 잘 가는 동네 병원을 하나 정해놓고 꾸준히 의원이나 이런 병원을 이렇게 꾸준히 이용하는 것이 좋다. 이게 이제 제가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고요. 또한 틀니나 임플란트의 경우에도 과거에는 70세 이상에게 보험 처리를 해줬는데 지금은 65세 이상에게 보험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혹시 틀니나 임플란트가 필요하신 분들은 이걸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근 그 의료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임플란트의 경우에는 좀 더 일찍 해야 되지 않느냐, 사람에 따라서 개인차가 있으니까 그러면 예를 들면 60세나 55세 이상부터 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아마도 국가도 그 수요를 좀 고려를 해서 연령을 점차 낮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치매 국가 책임 제도라는 것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고령화가 되니까 치매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노인들의 약 한 8, 9%가 치매 유병률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노인이 700만 명이다. 그러면 약 한 60만 명 내외가 치매에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수록 치매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걱정을 하죠. 그래서 의외로 치매보험이라는 게 많이 가입하고 있는데 사실 이 치매보험 많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1년에 보험회사에서 치매보험으로 걷어들이는 수입이 약 한 3조 원가량 됩니다. 그런데 보험급여로 쓰는 돈은 1년에 500억 원도 안 돼요. 그러면 쉽게 말해서 우리가 내는 보험료의 98%가 보험회사 몫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기 때문에 치매보험에 가입하는데 저는 오히려 그것보다도 건강검진을 할 때 나이가 드신 분들은 자 따라서 하십시오. 치매 선별검사도 해주세요. 자 치매 선별검사도 해주세요 라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치매 선별 검사를 해서 이 15가지 항목을 묻는데 그중에 한두 가지라도 좀 답변을 못하면 치매 의심을 해서 정밀 검사를 하게 되는데, 놀랍게도 본인이 병원에 가면 다 몇십만 원 본인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치매 선별 검사를 해서 보건소에서 추천하는 병원에 가면 공짜입니다. 그 이유는 사실은 그 검사비를 보건소에서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치매가 나왔다 그러면 약물을 복용하고 또 약값 지원 신청을 보건소에 하면 3만 원까지 매달 지원해 줍니다. 뿐만 아니라 이분들이 이제 약을 또 드시고 그러면 건강보험공단에 이제 요양 등급 신청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치매 진단이 나온 사람은 무조건 5등급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상태가 나쁘면 4등급이나 3등급도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은 치매는 치매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치매 선별 검사도 해주세요. 치매 선별 검사도 해주세요라고 얘기를 해서 거기에서 치매가 의심이 되면 정밀 검사를 하고 그 정밀 검사는 보건소에 지원을 받고 약을 드시게 되면 또 보건소에 약값 지원 신청을 하게 되고 또 만약에 치매 약을 드시게 되면 이제 건강보험공단에 등급 신청을 하시고 이렇게 해서 노인 장기 요양보험을 받으면 사실상 재가급여는 15%, 시설급여는 본인급여한 20%면 해결이 됩니다. 따라서 너무 걱정하시지 말고 건강보험과 노인 장기요양보험을 잘 활용하시라. 그런데 이제 이게 다 돈이 들어가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건강보험료는 지금 2018년의 경우 6.24%이니까 대개 월급쟁이의 경우는 본인이 한 3.12%, 그러니까 대초롱 한 3% 정도를 본인이 부담하고 회사에서 한 3% 부담해서 이제 이렇게 보험료가 조성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뭐 크게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어차피 월급에서 그냥 나도 모르게 뛰어가는 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짜 알아야 될 것은 보험 급여를 어떨 때 받을 수 있다 이런 것을 꼭 기억해 주시고 저는 국가가 또 건강보험공단이 이걸 관리하는 건강보험공단이 국민들을 대상으로 어떨 때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꼭 좀 제대로 가르쳐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이 시간에는 제가 건강보험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만 건강보험의 핵심은 요양급여이고 플러스 해서 여러분들이 건강검진도 잘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